자, 문제풀이 시작해볼까? 자, 이 문제 한번 보면은, 에이씨, 녹화 안 했어. KAK의 합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주어져 있으면은 뭐 해주세요? 얘를 SN이라고 생각했을 때 SMS, 미안해. 요 녀석을 계산을 해서 뭔가 둘이 뺨으로써 뭐가 나와? NAN이 나오게 되고 그 NAN의 식을 보면서 양면을 N으로 나눠서 AN을 찾아서 시그마 씌우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KK는 아니지만 어쨌든 AN과 관련된 뭔가가 있으니 이 시그마를 이 더하기를 뭐 해서 1만항을 구하는 용도로 바꿔서 생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뭐가 필요해? 그래서 누구에 대한 합인 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먼저 식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A1, A2, A3부터 AN까지 가는 거 보니까 K를 1부터 N까지로 고정을 시켜놓고 AK까지는 고정하자. 그럼 그 앞에 곱해진 게 문제다. 그치? 거기 곱해진 게 잘 한번 생각해봐. 얘는 n이고 1이야. 얘는 2고 n-1이야. 얘는 n-2고 3이야. 뭐야? 더하니까 n 플러스 1이잖아. 요 놈과 더해서 n 플러스 1이 되도록 n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k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됐죠?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제 뭐야? 요 놈에 대해서 똑같은 식의 끝만 바꾼 상태에서 얘가 지금 n3승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얘는 n-1의 3승 n-1의 제곱 n-1까지 그거를 빼주게 되면 나오는 게 뭐야? n 플러스 1 이거 왜 지워? 빼기 n 곱하기 an 이거잖아. 그냥 안녕. 그냥 뭐네? 그냥 an이 나와버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뭔 말할? 끝. 여기까지. 맞나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왜 좀 다른 것 같지?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여기다가 n을 바꾸게 되면 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바뀌잖아, 따라서. 그지? n이 바뀌어버리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좀만 고민 다시 해보자.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좀 달라. en과 en이 같이 놀아. 얘만 노는 줄 알았는데 얘도 같이 놀아. 그래서 방금 뭐가 달라지냐면 다시 한번 봐봐.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바꾸면 안 되는 것 같아. 둘이 빼봐. 실제로 누가 남아? 지금 내가 남는 게 뭐라 그랬어? 그냥 AN이 남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얘만 남는다라고 해버렸는데 사실은 이 앞에 것만 가지고 MS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지? 싹 다 바뀌고 전체 개수 자체가 일단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맞나? 지금 얘 유형은 거기로 있을 텐데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묶어서 그 나열하기. 그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얘는 SN을 제공할 때 AN을 구하기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체 개수부터 다 달라지. 이렇게 해야겠다. 자, 간다. 다시. 이 녀석을 늘어나 보자. 어떻게? A1. A1 플러스 A2.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AN까지. 그걸 다 더한 거네. 그지? 그놈의 총합을 지금 N3승 빼기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위에는 뭐 있지? 아, 혼자 북치고 잘못 치고 난리 났어요. 여기를 하나 더 쓸게. 그러면은 여기서 n이 아니라 n-1인 상황이면 뭐야? 다 n-1이 돼야 되지. 다 하나씩 빠진다는 얘기지. 요만큼의 합이 뭐란 얘기야? n-1의 3승, n-1의 제곱, n-1인 거고, 요걸 싹 다 더한 게 n3승 빼기 n제곱 플러스 m인 거지. 그럼 그 두 개 빼면 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 두 개를 빼면 빨간 거에서 노란 거 뺀다. 노란 거에서 빨간 게 아니라. 그러면 남는 게 그냥 에세이 남는 거야. 그게 뭐다? 이거 빼기 이거. 다시 쓸까? n3승 빼기 n제곱 플러스 a는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남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전체에서 이걸 뺐으니까 이거만 남잖아. 이게 이거죠. 알았음? 끝. 여기까지. 정리해볼래요?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20 넣자. 얘네들 20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 20의 3승, 20의 제곱, 20, 19의 3승, 플러스 19의 제곱, 마이너스 19 해서 뭐 합차를 쓰든가 이렇게 정리하든가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아니면 뭐 일단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하던가. 알았죠? 여기까지네. 됐죠? 얼마야? 20을 넣어주면은 1103인 것 같은데? 답 맞냐? 답지 좀 확인 좀 해볼래? 문제점 한번 잘 읽어봅시다. 점 A의 좌표는 일단 2의 n승, 0이라고 잡고 그리고 1, 0이라는 고정된 점 B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M이 처음 등장하네. 2의 m승, m을 연결하는 직선 1, 0이라 그렇게 직선 BC를 만들어서 X좌표 2의 n승인 점을 D라고 할 때 ABD의 넓이가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도록 만족하는 뭐야 이게? 이 녀석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맞지? ABD라는 삼각형 그럼 뭐야? 일단 이 직선의 맹정식이 뭐예요? 직선의 기울기부터 쓸까? 기울기가 뭐예요? 2의 m승 빼기 1분의 y좌표 m 그러니까 직선 BC는 뭐예요? y는 기울기 2의 m승 빼기 1분의 m 에다가 뭐 x-1이라고 잡으면 되겠다 맞지? 1,0 지나니까 거기서 D라는 점의 좌표는 X좌표에 뭐를 2의 M승을 넣어달래. 그래서 나오는 Y좌표는 뭐야? 2의 M승 빼기 1분의 M 곱하기 2의 N승 빼기 1. 그게 바로 D의 Y좌표네. 그럼 D의 좌표는 일단은 뭐가 됨? 2의 N승 콤마 아이 지저분해라. 뭐야? M 곱하기 2의 M승 마이너스 1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뭔데 이게? 이걸 D라고 잡았어. 그러고 나서 삼각형 ABD라는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밑변 높이는 뭐 더 지저분해. 잘 써야겠다. m 곱하기 2의 m승 빼기 1분의 2의 n승 빼기 1 맞죠? 근데 그게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그럼 보이네. 2분의 m 약분되졌다. m은 기울기 양수니까 뭐 패스 부등호 방향 신경 쓰지 말자. 그럼 남은 게 뭐예요? 2의 n승 빼기 1의 제곱이고 얘는 2의 m승 빼기 1이야. 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an이라고 할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그림이나 다른 걸로 접근하라는 것 같아. 이 식으로 주절주절 이게 뭐 나오나? 뭔 의미가 있나? 이게 뭐나? 뭔데 이게 그래서? 잠깐만. 고정. 어? 자, 일단은 내가 1, 2, 3, 4 넣어보면서 규칙 찾아봤어. 초반에는 저기 저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 있잖아. An승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할 때 그 마이너스 1. 그 녀석이 초반에는 솔직히 좀 큰 역할을 함. 맞지? 꽤나 많은 수를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대소 비교를 할 때 얘의 마이너스도 영향이 꽤 커. 그래서 실제로 최소값 m을 찾아본 거지. 즉 an이라 부를 녀석. 찾아보니까 어때? 얘가 지금 1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얘 1승 빼기 1. m으로서 가는 건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n을 키워보다 보니까 점점 요 마이너스도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도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함. 얘가 얼마야? 3의 제곱이니까 9였죠. 그럼 얘는 16 만들어야 되겠지. 16 빼기 1. 8은 안 되잖아. 그래서 m으로서 가는 것은 4였어. 정확한 최소값 m이다. 얘는 2의 3승 빼기 1입니다. 그걸 제곱을 할게요. 얼마예요? 대충 7의 제곱이니까 49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근처에 있는 거듭제곱들 중에 49는 뭐 얘 6승보단 작겠지. 그지? 그래서 최소값으로서 가는 것은 6인데, 자, 그 다음부터 잘 봐. n이 4가 되면은 2의 4승 빼기 1이야. 이제는 이 1의 영향이 굉장히 미비해지기 시작함. 그러면 결국은 이 수 자체가 뭐야? 2의 4승을 제곱한 것보다는 조금 작은 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지? 저 마이너스의 역할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2의 8승을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얘는 8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n이 5가 되면은 더더욱 저 마이너스의 역할 자체가 적어져. 아까 대충 계산해보니까 961이었나? 나온 거 보니까 2의 5승이 30이고 31의 제곱이니까 961 맞지? 아무튼 2의 5승을 제곱한 1024에 좀 근접해지잖아. 맞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갑자기 절반이 뚝 떨어질 정도. 2의 거듭제곱이 절반으로 뚝 떨어질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그냥 단순하게 2의 10승 마이너스 1이면 된다. 그래서 m이 10이 나왔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요 놈에서 요거 하나 커지고 제곱할 거니까 2승씩, 아이고, 2승씩 커진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초반에만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 처음만 혼자 좀 이상하고 나머지는 그냥 등차수열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이해됐나요? 그러면 뭐야? 1만 혼자 다르고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점점점 얘네들을 몇 개? 10개냐 전체? 9개 더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공차가 2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 9개 더하기로 가고 1만 따로 더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그냥 마지막 항을 구하던가. 맞죠?
얼마야? 20이잖아. 그지? 2부터 20까지 다 세면 딱 10개거든. 근데 2 대신 1 들어온 것 뿐이고 4부터 짝수 센 거니까. 알았죠? 끝. 그럼 내가 왜 29 했게?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한 더하기 끝한 간다. 그럼 109개는데요? 답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될 것 같아. 일단 요거는 그냥 규칙성 찾기. 뭐 1, 2, 3, 4 넣어보면서 직접. 세상 이상한 식이 나왔으니까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은 거야. 알았음? 가볼까요? 수열 n에 대한 일반항이 주어졌어요. n이 뭐예요? 로그 2의 루트 n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 자, 그때 시그마를 열심히 뭐 해보세요? 더하세요. 자, an 자체가 로그로 나와 있는데 로그들을 더하라는 얘기 아니냐? k부터 1까지 m에 대한 ak 합. 이게 뭔데? ak 대신에 뭐 써버리자? 로그 2의 k 플러스 2. n 대신에 지금 k 쓴 거임. 이 k 플러스 1이잖아. 맞죠? 그럼 결국 이걸 풀어 썼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뭐야?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잖아. 맞지? 그럼 그 밑이 똑같은 2짜리 로그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로그로 합쳐도 된다는 얘기고.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하면 돼? 이놈, 진수들을 싹 다 곱해준다고 생각해도 되지. 그때 전부 다 루트 곱하기, 루트 곱하기, 루트 곱하기, 루트라면 루트도 하나로 그냥 냅둬놓든 또는 이거 전체를 2분의 1 셈을 해서 2분의 1 앞에 개수를 뽑아내든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냥 그 안에 곱해진 거 한번 생각해보자. K1 넣어봐. 뭐 나와? 3분의 2 곱하기 2. K2 넣어봐. 4분의 2 곱하기 3. 보이냐 벌써? 하나만 더 쓸까? 3 넣어봐. 5분의 2 곱하기 4. 이제는 보이겠죠? K에 M 넣어봐. 그럼 뭐야? M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M 플러스 1. 보이냐? 뭐가? 앞에 있는 2는 건들면 안 된다. 분자에 있는 앞쪽에 있는 2는 건들면 안 되고 뒤에 있는 것만 놓고 봤을 때 3, 3 약분, 4, 4 약분, 5 M 플러스 약분. 그러고 루트 닫아. 그러면 이거 로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 분모는 루트 있고 분모는 m 플러스 2가 남아있는 상태. 분자는 일단 2가 몇 개? m개. 이걸 여기서 세고 있으면 힘들지? m개. 그리고 뒤에 남은 건 뭐야? 여기 또 똥을 치면 헷갈리겠다. 2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네. 2만 남아있는 상태네. 되었나요? 되었나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거를 대개의 자연수가 되시오. 뭐 이딴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됐나? 그럼 뭐야? 2분의 1 묶어내자. 지저분하냐 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래서 이게 뭐다? 자연수가 된다. 이 지금. 난 10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려고 그랬는데 자연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보이지? 뭐가? 2의 자연수 승이 m 플러스 2분의 2의 m 플러스 1승의 전체 2분의 1승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리 좀 쓰자. 이게 2의 자연수 승으로만 표현이 되려면 이 분모에 있는 얘도 혹시나 밑이 3이나 5 같은 7 같은 놈과 관련된 거듭 제곱꼴로 표현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도 무조건 뭐 해야 돼? 2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의 3승이라 치자. 그럼 뭐야? 2의 m 플러스 1승에서 2의 3승을 나눴다 치면은 2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이 되고 그 녀석을 2분의 1승 씌웠을 때 2의 자연수승이 되도록 하자. 뭐 요딴 얘기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음? 자, 그거를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내가 고민이 되는 거는 식을 쓸지 넣어보면서 찾아갈지 그건 나도 지금 좀 고민이 돼.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볼까? 일단은 그래도 식으로 접근해야겠지. 2n 플러스 2승이 무슨 꼴? 2의 k승 꼴을 띄고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우변이 뭐가 된 거야? 이게 되는 거지. 맞냐? 잠깐만. K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헷갈려. 헷갈려.
아, 저 m과 이 m이 같이 도네. 아, 헷갈려. 어떻게 해야 돼? 식으로 접근을 했더니 안 되겠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규칙 찾자. 안 되겠다. 1, 2, 3, 4 넣으면 규칙 찾자. 자, 막 넣는 건 아니고요. 보여드려봐. 자연수임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2의 거듭제곱꼴이 띄도록 해보자. 2의 1승은 안 되지. 2의 1승은 2인데 그러려면 m이 0이니까 2의 2승이 되어보자. 4라고 쓸까? 2의 2승이 되어보자. 그럼 어때? m이 2란 얘기지. 자, m은 2다. 2의 몇 승? 홀수승이 돼. 맞죠? 여기서는 2의 홀수승이 돼. 2의 3승에서 2의 2승을 나눴어. 2의 1승, 2의 홀수승이 되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네. 탈락. 그럼 만약에 얘가 2의 3승이면 어떨까? m이 얼마나 얘기야? 6이란 얘기죠. m은 6. 그럼 얘는 2의 7승. 또 홀수란 얘기네. 맞죠? 홀수란 얘기잖아. 그러면 돼, 안 돼? 홀수인데 홀수니까 상관이 없지. 2의 7승 나누기 2의 3승, 2의 4승. 2분의 1승 씌우면 2의 2승. 잘 맞아 떨어지네. 맞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반복할 것 같지 않냐? 딱 봐도. 2의 4승 하는 거야. 그럼 뭐야? 16이야. 얘가 16이 되려면 m이 14요. 아 쉣. m이 홀수네. 아 그래. m이 14요. m이 짝수면 이거 홀수네. 또 2의 홀수승에서 4승 짝수승을 뺐다? 아, 짝수를 뺐다 지수에서 그럼 홀수가 남았다는 얘기고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2의 5승은 32, 3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일단 이거 자체가 다 짝수잖아. 그럼 m은 무조건 짝수야. 그럼 얘는 무조건 홀수일 수밖에 없어. 맞지?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얘가 2의 거듭제곱 된다는 것 자체가 짝수인데 짝수에다 짝수를 더해야 짝수가 되지. 그럼 m은 무조건 짝수지. 그럼 m 플러스 1은 무조건 홀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중에서 홀수승인 것만 남기면 되는 거네. 왜? 알았나요? 뭐가? 이 m 플러스 2가 이런 꼴이면 돼. 다시 한번 뭐? m 플러스 2가 이건 지우자. m 플러스 2가 얘 몇 승꼴? 2k 마이너스 1꼴이면 돼. 아니지. 정확하게 플러스 1꼴이라고. 알았지요? 그러면 m은 뭐야? 2에 2k 플러스 1승에서 2를 뺀 꼴. 알았나요? 그런 거 중에서 문제는 이제 100 이하. 이게 100 이하. 얘가 1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지수가 1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보래.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 이게 대충 얼마야? 졸라 크네. 510이잖아. 그지? m 자체가 510이야. 510. 그럼 얘는 511승이야. 511승에서 2의 구선을 빼봐야 502승이지. 2로 나누면 이미 251까지 갔네. 아 너무 크다. 탈락인 거지. 그럼 얘는 가능할까? 2의 7승이면 얼마예요? 128이죠. 그럼 m은 얼마란 얘기야? 126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 2의 몇 승? 127승. 나누기 7. 나누기 같은 소리 한다. 빼기 7. 나누기 2분의 1승까지 한 거지. 얼마? 2의 60승. 아 얘는 괜찮아. 알았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능. 이 세 개네. 그럼 시간 쓸 필요도 없네. 그지? m을 나타낼 필요도 없고 그냥 m으로서 가능한 거 다 찾자. 얼마야? 2의 3승 빼기 2. 그 다음 2의 5승 빼기 2. 2의 7승 빼기 끝. 됐나요? 합하는 거는 내가 할까 그냥 얼마야? 8 빼기 2. 32 빼기 2. 128 빼기 2. 더 해주자. 40, 168에서 6 빼자 162. 답은 4번.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이것도 뭐야? 말로 주절주절 하는 게 너무 많다. 그죠? 끝. 정리. 자, 오늘은요. 큰 단원의 이름으로는 수학적 귀납법이야. 근데 수학적 귀납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짐. 그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자, 뭐냐면 일단 이건 좀 이따 뭐 만들어서 띄울 거니까 잠깐 여기 좀 딴 말 좀 쓰자.
어쨌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오늘은 첫 번째 거 하나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고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안 써도 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수학적 귀납법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면은 증명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메인은 뭘까? 얘입니다. 증명은 완전히 내신용. 물론 수능에서 무조건 안 나와요라고 치부하기는 지금 너희들의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이잖아. 미적분 2까지 빠졌잖아 이제. 기하도 당연히.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확통이라는 과목으로 수능을 봐야 되고 이거랑 관련된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특강 때 했나? 아무튼 뭐냐면은 이제는 그 미적분을 보던 이과 학생들까지 1, 2, 3등급 다 갈라야 돼. 그러려면은 문과랑 이과랑 합쳐지면은 어쩔 수 없이 문과 애들이 좀 손해는 볼 수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지. 수학을 자신 없어 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잘하던 애들을 확통이라는 과목으로 갈라야 되는데 확통이라는 과목은 요즘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유형의 고갈이라고 해서 신유형이 고갈됐다고 해서 더 이상 어렵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 그래서 지금 현재 고3들이 보는 수능 선택 과목 있잖아. 미적분 볼래, 확통 볼래, 기하 볼래 셋 중 하나만 봐라고 하는 애들을 미적분을 본 애들과 확통을 본 애들을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면 안 되거든. 등급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 미적분을 봤는데 잘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어렵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확통을 어렵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미적분의 난이도를 떨어뜨려 버린 거야. 그러면서 걔네들은 공통수학 이제 너희로 치면 대수랑 미적분 원, 걔들로 치면 수원수투가 확 올라간 거지.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는 미적분 2를 아예 뺀대. 그러면 상대적으로 확통이 어려워져야 되지. 근데 확통을 어렵게 그나마 만들었어 너네 거. 모 비율의 추정이라고 해서 너네 전전 교육과정 때 잠깐 사라진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을 너의 교육과정에 다시 집어넣었어. 오케이? 문과만 보던 확통 시절 바로 직전 교육과정에서 잠깐 뺐었지. 문과만 보니까 어렵거든 그거. 근데 이제 너희들은 모두 다 봐야 되니까 다시 넣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살짝 어려워지긴 한데 그래 봐야 확통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은 더더욱 뭐 하겠어? 더더욱 공통수학의 난이도를 올릴 수 있지. 근데 난이도를 대수를 가지고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기는 힘들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의 대수는 지금까지 보던 수원 수능과는 살짝 느낌이 다를 거야. 안 나오던 유형들이 대수 때 등장하기 시작할 거야. 그 중에 내가 봤을 때 제일 대표적인 거는 등비수열에서 너네 그 얘기 했었지 내가. 등비수열에서 도형의 활용이 있었지. 그 막 닮은 비만 찾으면 돼. 개수 변화와 함께 공비 만들어. 고등수학을 제대로 배운 애들은 이거 등비수열을 밝히는 이유 없어. 막 이런 얘기 했었지. 그 녀석의 리미트를 붙인 게 미적분2에서 여태까지 수능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미적분2라는 과목 자체가 사라졌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을 어디로 끌고 있어? 대수를 끌고 올 거야. 여태까지는 대수에서 나온 적이 없었음. 미적분2에서 나왔지. 근데 그 녀석이 분명히 들어올 거야. 이거는 내 예상, 내 내피셜이. 확실한 건 아니, 오피셜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수학적 귀납법이 아닐까 싶다. 수학적 귀납법이 한동안 사라졌었어. 마치 원리합계처럼. 한동안 사라진 게 아니라 수능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 물론 귀납법은 나온 적이 있긴 해. 짤막짤막하게. 근데 이제는 얘를 제대로 하나 정도는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나의 뇌피셜. 왜냐면은 아까 내가 사라졌다고 한 원리합계를 지금 와서 끼기는 쉽진 않아. 여태까지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아마 다시 부활시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얘도 중요하긴 한데 얘랑 비교하기는 난이도가 너무 낮아.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 이제 우리 설 끝나고 보겠죠? 우리가 무슨 말이냐 화토니까 설 주에 화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은 수업이 없잖아. 다음 주 토요일이 다음 수업인데 그때 요거 할 때는 좀 비교적 쉽습니다. 대신에 이 녀석이 원래 난이도가 좀 높으니 이 녀석을 좀 자세하게 너희들이 배워와야 될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할 얘기인데 일단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수업이 어렵냐? 그건 아니에요. 수업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찾아. 이 내용과 기본적인 내용과 응용형이 있으니 기본적인 내용은 너희들이 반드시 외워서 풀고 응용형은 내가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아까 한 것처럼 1, 2, 3, 4 넣어보면서 규칙 찾아.
수업 때 해줄 수 있는 내용은 이게 다야. 근데 그 규칙이 문제마다 개파는 게 문제인 거지. 발견을 하면은 땡큐인 거고 발견을 못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뭐. 알겠죠? 그래서 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는 모의고사 문제, 뭐 사설이든 평가원이든 상관없이 그 녀석을 많이 풀어보는 것 자체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고난도 문제 풀 때 그때 사실 많이 중요해지고 개념은 진짜 쉽습니다. 오늘 하려는 개념. 알았죠? 그럼 쉬기 전에 요 얘기만 잠깐 하고 쉴까? 국어 좀 잘하는 사람 손? 내가 봤을 때 규린이가 국어 좀 할 것 같아. 윤채가 못하는 건 아닌데 너는 약간 수학 쪽이라. 수학 쪽에 좀 더 가까워서. 귀납이 뭐야?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니? 자, 혹시 이게 헷갈리면 귀납과 연역을 같이 배워. 연역은 뭐야? 알고 있냐 혹시? 사실 나도 잘은 몰라. 그냥 나도 대충 기억나는 걸로 얼버무릴 거야. 내가 알기로 귀납과 연역은 좀 완전 정반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거. 사례가 주어지고 그걸로 도출하는 거라면 연역은 그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뭐 대충 그런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뭐 궁금한 사람도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연역과 귀납. 자, 거기서 쓰이는 귀납이랑 약간 비슷해. 뭐다?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 도출을 해낼 거야. 알았죠? 구체적인 사례도. 그 사례들을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거를 집중을 하면 된다. 그 중에 어려운 거 있어. 막 피보나치 수열 하면서 몇 개 있는데 그래 봐야 나오는 느낌은 비슷합니다. 교과서 수준, 센 수준. 알았죠?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얘기 마무리 짓자. 자, 그래서 어쨌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귀납적 정의가 무엇이다. 자, 간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항도 하나의 수열을 알려주는 방식이잖아. 근데 그거는 귀납적 정의보다는 그냥 등차 수열의 정의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귀납적 정의는 약간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첫 지항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제공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봐. 그러면서 바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뭐다? 일단 하나 바로 예시를 보여줄게. 이게 뭘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n를 더해요. 이게 무슨 수열이야? 누가 봐도 등차 수열이지. 이웃하는 항들 an과 an 플러스 1이 모든 실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다음 항을 만들 때 계속해서 d를 더하고 d를 더하고 d를 더해서 다음 항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등차 수열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관계식이야. 더군다나 공차가 D라는 것까지 제공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왔던 등차 등비에 대한 기본적인 식들이 있겠지. 자, 여기서 뭐 좀 채울게요. 이 관계식,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요즘은 한자로 된 명칭을 조금 빼는 경향이 있어서 점화식이라는 명칭을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생님들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기본적인 점화식 을 몇 개? 4개를 보여주도록 하지. 누구? 등차 2개, 등비 2개야. 자, 간다. 다음 항을 만들 때 그 전의 항에다가 r을 곱해주세요. 누가 봐도 등비 수열이죠. 공비까지 알려주는 점화식인 거죠. 자, 그런데 또 있어. 등차를 알려주는 그리고 등비를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점화식 2개. 뭐다? an 플러스 1의 2배는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의 합과 같다. 뭐야? 등차 중앙이죠. 등차 수열임을 이렇게도 보여줄 수도 있고 an 플러스 1의 제곱을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해서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는 뭐다? 각각 등차와 등비 수열임을 알려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음? 요 정도까지를 만나면 너희들은 그렇다고 일반항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걸 이용해서 답을 구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등차술이네. 공차가 뭐네. 그럼 바로 주어진 첫째 항과 함께 일반항 쓰러 가라는 얘기야. 기본적인 점화식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이 식을 통해서 무슨 식임을 밝혀주는 거. 그거를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바로 알고 일반항 쓰세요, 일반항 쓰세요, 일반항 쓰세요라는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합공식이든 뭐든. 아무튼 알겠니? 그게 기본적인 점화식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점화식을 알려주기도 해. 그 여러 가지 점화식 중에 공식처럼 뭔가 항상 나오던 녀석들을 제공하는 게 있고 진짜 세상 처음 보는 점화식도 앞으로 등장할 거고. 자, 가볼게요.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는 게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점화식도 옛날보다는 좀 줄었고 오히려 유형 설명으로 넘어갔던 녀석을 난 여기다 껴줄게요. 자, 간다. 첫 번째로는 어떤 점화식, 노란색이지? 어떤 점화식이 등장을 할 거냐면 뭐 해볼까? an 플러스를 만들 거야. 근데 어떤 an 그 전의 항에다가 뭔가를 더한대. 요거다, 그치? 근데 그 더하는 녀석이 일정한 값이 아니야. n에 따라 달라지는 뭔가를 더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여러 가지 점화식. 두 번째로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좀 더 내리자. 이제 한 요쯤까지밖에 안 볼 거라. 여기까지 딱 볼 거란 말이야. 절반. 요즘? 자,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의 항에다가 뭔가 n에 관련된 식을 곱하세요. 상수였다면 등비잖아. 근데 n에 따라 다른 뭔가를 곱할 거야. 요 두 가지 점화식. 자, 기본적으로 방법은 뭐다? 1, 2, 3, 4 넣어보는 거야. 근데 요 두 개는 이렇게 푸세요가 거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서 하나의 풀이를 설명한 다음에 또 다른 풀이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간다. 일단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준다? 자, 파란색으로 쓰자. 1, 2, 3, 4 넣는 거야. n에 1을 넣어주면 뭐가 나와? a2를 구하기 위해서 a1에다가 f1을 더하죠. n에 1을 넣어보자. a3를 구하려면 a2에다가 f2를 더하자. 찍찍찍. 그런 식으로 n에다가 n-1을 넣어보자. 그러면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an-1에다가 fn-1을 더하자. 라는 식이 나왔지. 맞지? 그 녀석을 양변을 뭐 해봐? 싹 다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뭐야? A2, A3, an까지의 합. 우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1의 합. 이 항을 하거나 양변을 소거해주면 좌변은 an만 남아. 우변은 A1 하나 남아요. 그리고 그 뒤에 더해져 있는 게 FK들이야. 그때 K는 1부터 n-1까지 더하는 거야. 알았니? 이거를 좀 늘어놓고 생각해도 사실 편해. A1, A2, A3, A4 찍찍찍찍. 자, 한번 생각해봐. 잠깐만 거기 들어봐. 여기서 등차 한번 생각해봐. D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지. D를 더해서 얘를 만들었지. A3가 뭐야? 이 세 개 합 아니냐? 계속 D를 더할 거야. D를 더할 거야. 그러면 A는 이놈들의 합 아니겠냐? 그 D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야? F1이 들어오는 거고 F2가 들어오는 거고 F3가 들어오는 거고 Fn-1이 들어오는 것뿐이야. 그걸 더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런 거 안 해도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어. 알았죠? 요런 풀이로 가는 거를 이 FK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차수열 하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어. 너희들이 한 번씩 개차수열 들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아직은 요거는 안 쓸게요. 개차수열로 접근하는 건 요즘은 이제 안 쓰는 풀이라서. 어쨌든 아시겠나? 자, 두 번째.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바로 밑에 거. 얘도 n에다가 1, 2, 3, 4 넣어주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점화식 파트는 기본적으로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기야. 물론 이거는 그것들을 다 더합니다 라는 정해진 방식이 있다 보니까 마치 외우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니다. 여기 2, 3다. 얘는 뭐다? A1에다가 F1을 곱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너희가 만들어봐. 양변을 뭐 하면 되겠어? 싹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좌변에 곱해지는 A2, A3, A4들이 우변에 곱해져 있는 A2, A3, A4, AN-1까지라 보고 되는 거야. 좌변은 뭐만 남아요? 원래 밑에 써야 되는데 AN이 남아요. 우변은 A1 곱하기 그 뒤에 F1, F2, F 이건 시그마를 쓸 수가 없으니까 FMRC를 싹 다 곱하는 건데 이 식의 형태를 잘 보면은 뭐 2의 거듭제곱이 돼서 등비일 수도 있지만 보통 분수로 나오면서 속어 되게 해줄 거야. 웬만하면. 알았죠? 요게 여러 가지 점화식이다. 자, 옛날에는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 녀석들은 그냥 1, 2, 3, 4 넣어보면서 그냥 A5 정도 구해보기, A6 정도 구해보기가 달아서 지금은 설명 안 할게. 근데 우리 계약하고 나면 마플 시너지 쓰잖아. 마플 시너지로 넘어가 보면 거기는 그 두 가지를 식처럼 쓰게 해놨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그 공식으로 접근하는 나머지 두 가지 여러 가지 점화식은. 알았죠? 알았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점화식이 정해져 있을 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방향을 제시하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점화식들은 다 설명한 거야. 근데 더 있지. 그 중에 식은 아니고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걸로 설명이 가능한 거 한두 가지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진짜 1, 2, 3, 4 넣는 것들 몇 가지 더 보여줄게요. 일단 정리부터 싹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녀석이 나오느냐. 이제는 약간 유형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AN 플러스를 설명을 할 거야. 그때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PAN 플러스 Q 분의 원래는 RAN인데 AN이라고만 그냥 쓸게. 귀찮아서. 알았죠? 이런 꼴의 점화식이 등장을 할 거야. 세상 처음 본다, 그죠? 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뭐 1, 2, 3, 4 넣자니 너무 지저분하고.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한 유형 4번, 5번, 6번 즈음에서 나올 거야. 그때는 어떻게 풀어주는 방향이 정해져 있냐면 양변을 싹 다 역수로 만들어 버려봐. 그럼 우변은 AN분의 PAN 플러스 Q가 되는데 그 생김새가 Q AN분의 1 플러스 P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너네한테 잘 봐. 조금만 바꾼다. 아직 쓰지 마. 만약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가 1이 되면서 뭐를 AN분의 아직 쓰지 마. AN분의 1을 BN으로 치환을 하면 BN 플러스 1이고 BN이요. 등차야.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Q가 살아있고 여기 써야 되지. Q가 살아있고 만약에 P가 1이면 P가 1이면 안 되네. P가 사라질 수는 없네. 아니야. 맞아. Q가 1이 되어버리면 뭐다? 등차수열이 돼. 근데 지금은 다시 Q 살렸으니까 이런 꼴이 되지. 이런 꼴을 처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등차도 아니고 맞지? 등위도 아닌 뭔가 이상한 형태가 됐지. 이 녀석을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점화식이 원래 세 번째 거야. 그 녀석은 뭐 내가 내신 대비 들어가서 마플 시너지 가면은 식으로 접근하는 법 알려준댔지. 근데 지금은 식으로 접근하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공식으로 접근 조절 할 수 있게 해주거나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Q가 1인 상황을 웬만하면 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뭐였지? Q, BN 플러스 P 꼴로 바꿔서 푼다까지만 설명을 해놓을게요. 알았든? 여기도 P 그대로 살아있고 저 위에 PQ 흰색을 좀 바꿀까? 아니야. 뭐 일단은 냅두자. 여기서 뭐 Q가 1이면 등차 수열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합시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푸세요가 있음. 한 유형에 있음. 쌤도 있을 거야 아마. 알았죠? 여기 하나 또 풀이가 정해진 유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는
지워도 돼? 저기 두 개? 네. 일단 써.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뭔가 공식으로 주절주절 하는 건 이미 끝났고 아까 거기 기본 여러 장면에서 끝났고 뭐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는 녀석이 있을 거야. 뭔 소리냐면 너네 뭐 소금물 문제 많이 풀어봤지? 소금물에다가 뭐예요? 뭐 버리고 소금을 섞고 버리고 소금을 섞고 버리고 소금을 섞는 거 있잖아. 맞지? 뭐 물을 넣든 소금물을 넣든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 진행할 때 10번째는 또는 뭐 수족관에 물이 있다. 물을 버리고 다음날 채우고 물이 버리고 채우고 또는 뭐 다음날 물이 얼마만큼 증발하고 채우고 증발하고 채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한다거나 혹은 도형에서 이거 옛날 수능 특강 문제인데 여기 어느 점에서부터 출발해. 그때 출발할 때 여기로 평행하게 이선과 평행하게 여기선 바닥면과 평행하게 여기선 수직이 되게 P0, P1 P1부터 이제는 어떻게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규칙 따라가는 거야. P2 짠짠 P3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규칙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지. 몇 번째는 언제게 또는 이 녀석에서 무한번 반복하면 어디를 향해 가게 뭐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행위를 반복 진행하고 있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너희들한테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봐. 이 문제를 만났다고 치고 A10을 구하시오야 그냥.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점화식을 세우러 가겠냐? 일반항을 구하려고 덤비겠냐? 너희들은 100% 1, 2, 3, 4 넣어보면서 또는 그냥 식 자체에서 무조건 일반항을 구하러 갈 거야. 왜? 등차 등비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반항을 세우려고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점화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잘 작성. 제일 못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소금물이야. 소금물 문제 하나만 가지고 와서 그냥 보여만 줄게. 다른 문제집으로 가야겠다. 이런 거야. 자, 20%의 소금물이 있어요. 100g이 있어요. 자, 거기서 10% 소금물을 여기다가 10% 소금물을 100g을 섞어요. 그렇게 나온 녀석을 뭐 200g이겠지. 농도를 뭐라고 한다? A1%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서 또 거기서 100g 비우고 뭐 A1% 소금물 100g에다가 10% 소금물을 또 섞어. 그렇게 해서 농도가 만들어지죠. 뭐 A2%. 그 다음에는 A2% 소금물 100g에다가 10% 소금물 100g을 또 섞어가지고 계속 10% 맞지? 그렇게 섞은 거를 계속해서 농도 A3라고 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때 20번 반복을 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은 얼마니? 이게 질문이야. 너희들 어떻게 풀러가겠냐고. 일반항 세우러 갈 거야.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점화식을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럼 점화식을 만든다라는 말도 사실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애들이. 점화식을 만든다는 거는 그냥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찾는 거야. 그냥 n번째를 표현해봐가 아니야. n번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음 번째를 만들어 볼까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n번째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는 일반항 찾기야. 알았죠? 절대로 못 찾아 이런 문제는. 오히려 뭐 한다고? n번째의 농도 소금물이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10% 소금물을 100g 섞을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농도 얼마? AN 플러스 1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n번째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풀이는 어떻게 이어지겠어? 그냥 말 그대로 n 플러스 한 번째 농도를 만들 거야. 농도 공식이 뭐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소금물 얼마에? 200이 100g 100g이니까. 그럼 소금의 양은 여기도 소금이 있고 여기도 소금이 있지. 소금의 양끼리 더하는 거야. 소금 어떻게 되는데?
100분의 AN 곱하기 100g. 이거는 100% AN 퍼센트. 100분의 10 곱하기 100g. 곱하기 100. 정리하면 AN 플러스 1 그리고 AN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그 삼각형 그 문제도 첫 번째 뭐 여기가 중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n번째가 있는데 평행하고 평행하고 평행하게 이어지면 나오는 요 pn 플러스 1은 요 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요 놈의 길이를 k라고 한번 해볼까? 요 길이를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n번째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음 번째를 그 n번째로 표현을 하는 것. 이게 저만식 만드는 활용형 문제 풀이 방법이다. 알았죠? 이거 생각보다 너희들 진짜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저마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뭔데? 그 말도 어렵고 저마식이 아니라 자꾸 일반항을 만들어 덤비고 또는 아까 말했듯이 그 어렵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일반항을 만들고 있는지 저마식을 만들고 있는지 자체를 인지를 못해 애들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외 나머지는 n에 1, 2, 3, 4 대입하며 직접 규칙 찾기라는 게 있어. 알았음? 이게 이제 빡치는 거지. 뭔지 몰라. 문제마다 그냥 계속 다르고. 알았음? 근데 잠깐만. 아니다. 이거 하기 전에 사실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다. 저쪽 유형이랑 관련된 거. 이거는 어쨌든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마플 시너지 같은 게 좋은 이유가 그거지. 문제수 졸라 많잖아. 알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저거랑 관련된 거 하나 더 있어.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저 유형 중에 소개 유형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합니다. 저만식을 작성하세요는 약간 느낌 비슷해. 근데 조금 다른 느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름부터 피보나치. 미안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있잖아.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는 느낌이랑 좀 달라.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는 거는 저 말을 기억했다면 저만식 작성해야지 덤비기가 쉬워. 왜? 뭔가 같은 행위 계속 반복하니까. 근데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예시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진행한다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 또는 저만식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말을 놓치기가 쉽달까? 그래서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은 제일 대표적인 예시 문제를 기억을 해버리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마플 시너지 풀면서 또는 센 풀면서 나오는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이 센은 내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마플 시너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마플 시너지에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하나의 유형이 있어. 그 예시들만 잘 봐놔도 돼. 알았죠? 자, 어쨌든 피보나치 수열은 그 예시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악수, 계단 오르기, 바둑 알 늘어놓기, 보도 블럭 깔기. 딱 요 네 개가 대표적인 예시다. 자, 한번 생각해봐. 예시를 바로 보여줄게요. 총 n개의 계단을 문제를 쓸까? 총 n개의 아니야. 총 n개는 좀 이따 얘기하고 계단을 오를 거야. 한 번에 한 칸만 오르는 거나 두 칸만 오를 거야. 그때 총 n개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뭐 A의 15를 구하시오 정도로 물어. 똑같은 일 반복 진행 전혀 안 보이지. 그냥 계단 오른다라고 하잖아. 마치 일반항을 구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절대 그렇게 못 구합니다. 악수하기는 가능해.
근데 악수하기는 왜 가능하냐면은 그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만 가능해. 정확하게는 공통수학 1에 있는 경우에서 순열조합. 그 녀석을 가지고 오면 가능은 한데 그렇지 못하게 일부러 주겠지 문제를. 또는 그게 아니라 저만식을 써보세요. 수열로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서 그것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계단 오르기로 예시를 줄게. 자, 지금 여기 몇 개의 계단이 준비되어 있다? 전체 n개의 계단이 준비되어 있어. n칸. n칸이라고 할 걸 그랬나?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르는 방법수를 an이라고 해서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걸 구할 때 그냥 an이 뭐야? 를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상관없어. 나는 보통 마지막으로 설명하는데 바둑 할 때는 또 처음을 먼저 기준을 잡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마지막에 한 칸만 딱 올라올 그 마지막 계단을 오를 수도 있지. 맞지? 한 칸을 오르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 그럼 그 전까지는 n-1개의 계단을 오르는 an-1가지의 방법으로 일단은 올라온 다음에 한 칸 올라서 끝을 낼 거야. 또는 더하기. 마지막에 반드시 두 칸을 뛰어 오르고 끝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일단 n-두 칸의 계단을 올라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an-2가지의 방법으로 올라왔겠지, 지가. 맞죠? 마지막에 두 칸을 오르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an-2까지 일단 올라온 다음 하고 끝낼 수도 있어. 그럼 애들이 가끔 질문을 하고 선생님 여기서 한 칸 한 칸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칸 한 칸 오는 건 초록색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을 한 칸으로 오르기, 마지막 두 칸으로 오르기를 일부러 쪼갠 이유가 그거야. 알았음? 알았음? 끝. 뭐가 만들어졌어? 그 전에 항 두 개 더해서 다음 항 만드는 느낌 있죠. 피보나치 수열 자체가 뭐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냐면은 1, 1, 2, 3, 5, 8, 13, 21, 34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두 개 돼서 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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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접근한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10번째 정도 구하시오가 다야. 15번째 더해봐. 이게 다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인 걸 알고 나면은 등차등비처럼 일반항을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닌데 알았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야. 점화식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점화식을 써야 된다는 그거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냥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두 개 더해서 얘 만들고 두 개 더해서 얘 만드는 방식으로 몇 번째 거를 10번째 거를 한번 구해봐 정도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 항의 값을 찾아 나가는 건 노가다. 근데 점화식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피보나치. 알았음? 요 정도 하고 나면은 수열의 기답 초점이 끝이에요. 아직까지 문제는 안 풀어봐서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지.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한번 잘 풀어보세요. 생각보다는 할만할 겁니다. 왜? 저 녀석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거라서 그래. 저 녀석이 모의고사 문제로 넘어가면 그때는 어렵고 나머지 문제 공식처럼 접근이 가능한 문제들은 비교적 할만할 거고. 알았죠? 뭐 요번 숙제는 그래서 내가 원래 잘 보지 말라고 하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 거기 이름 있죠? 밑에 설명은 사실은 보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위에 이름 정도는 좀 참고해주면서 풀면은 도움이 될 거다. 대신에 이름 보고 그냥 이걸 이렇게 풀어야지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 유형이네 이렇게 접근해볼까? 다음 문제도 이 유형에 속하는구나 이 문제 풀어볼까? 이 정도로 왔다 갔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유형이다까지 연결을 너희들이 머릿속에 시켜 놓으면 좋은 정도. 그거까지를 외우라. 알았죠? 알았죠? 요 정도까지 오늘 일단 수업할게요. 자, 어때요? 어려울 것 같죠? 맞아요.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면 어렵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대수라는 과목에서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서의 수능은 또 너네가 처음 마루타니까 뭐 직접 봐야 알겠지. 너희들이 고3이 되고 그때의 육모, 구모를 봐야 사실 정확한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2학년 때의 모의고사는 아니다. 2학년 때 모의고사는 대수로만 막 시험 만들어야 되고 해서
끌어올 수 있어. 얼마든지. 고3이 중요한 거지. 고3 때 육모, 구모 때 대수가 얼마만큼, 미적분 원에서도 얼마만큼 너희들이 나오고 하는 건지를 봐야 돼. 거기서 봐야 되는 거는 미적분 원은 사실 뻔해. 미적분 원은 유형이 막 추가되거나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뻔한 방식인데 너희들이 이제 실제 난이도를 좀 접근을 하는 정도라면 대수는 안 나오던 유형들이 너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너네 해에, 너네가 고3이 되던 해, 내년이지? 얼마 안 남았네? 내년에 육모, 구모를 보면서 어떤 유형들이 이건 내신용이라더니 나오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깨질 거거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수능이 가닥이 잡힐 거다. 어쨌든 그 고3이 돼서 수능 문제를 풀 때, 대수를 풀 때, 혹은 고3을 앞두고 내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리겠지. 아마 이번 시험부터는 시험 대비 때 모의고사 조금씩은 다룰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줄 건데, 그럼 실제로 마풀 자체가 난이도 높기도 하고. 너네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마풀 시너지가 2학년 거부터는 확 어려워지거든. 이제 수능 과목이다. 수능 문제 많이 가지고 오잖아. 너희들도 1학년 거 보면 수능 문제 많이 있었지. 그치? 그 막 모의고사 문제 따로 유형마다 막 뒤에 빼놨었잖아. 거기 보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대수라는 과목에서 분명히 준킬러급 문제 나와. 미적분 원에 근접하는 준킬러 또는 킬러 문제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그래서 대수. 기억나? 세 가지 문제 나온다 보통. 첫 번째, 지수르고 함수에서 관계 읽어주기. 두 번째는 최근에도 했던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거기다가 넓이 조금 섞을 수도 있고. 넓이보다는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조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골라보라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내 개인적인 그냥 성향까지 섞으면 삼각함수가 어려운데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걸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알겠죠? 거기 많이 어려우니까 아무튼 이번 센 숙제 잘 한번 풀어보세요. 센까지는 할만할 거예요. 자, 뭐 쉴 사람들 잠깐 쉬었다가 클리닉 바로 시작해볼까요?